학교의 무관심과 실효성 없는 제도 때문에 끝없이 고통을 받는 건 피해 학생과 가족들입니다. 이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려고 발버둥 치는 이들을 한현희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노란 수세미꽃이 반기는 대전 외곽의 한 조용한 마을에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힐링 캠프. 안녕하세요. 저희는 딸과 엄마가 오늘 내려가지고 있고요. 맨날 싸우고 맨날 화해하는 가족들이야. 신나게 뛰고 함께 웃고. 그런데 이 가족들에겐 가슴 아픈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가족들이란 겁니다. 여러 가족들 사이 유독 밝은 모습이 눈에 띄는 두 사람. 올해 14살이 된 아영이와 엄마 김정미 씨입니다. 지금은 환하게 웃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영이의 상태는 심각했다고 하는데요. 얘가 옷을 벗고 뛰어나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사람을 죽여서 먹겠다고 그러고 자기가 먹히지 않으려고. 똑똑하고 예뻤던 아영이가 변해버린 건 초등학교 4학년, 학교를 옮긴 이후부터입니다. 아영이에게 가해진 지독한 괴롭힘은 초등학생들이 벌인 일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충격적이었는데요. 여자애들이 쉬는 시간마다 데리고 들어가서 뭐라 하고 또 이제 학원으로 찾아오고 또 카톡으로 뭐 잘못한 거나 이런 거 있으면은 막 계속 끌어들여갖고 이제 잘못했다 그래도 그러면 막 그 안에서 비웃고 더운데 운동장에다 애를 세워놓은 거예요, 애들이. 그리고 체육 활동을 하는데 그늘에 못 들어오게 하고 그걸 박수를 쳤대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너무 괴롭히니까 얘는 모든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한 사람이 쓰레기라고 하니까 전교 애들이 다 얘한테는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 거로 이렇게 애들이 그냥 몰아가는 거예요. 애들 정말 독해요. 그게 재미예요. 그러니까 얘가 울고 있겠구나. 자기 너무 즐겁다고. 야, 지금 울고 있을 것 같지 않냐? 깔깔깔. 그런 카톡 보면서 심지어 엄마와 함께 있을 때도 욕설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얘는 지나가면 이 쓰레기야, 이 X나, 이 X나 알지도 못하는 남자애들, 여자애들이 와서 제가 얘랑 같이 시장을 이렇게 가는데 제가 뭐 사고 있는데 와갖고 이런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학교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건 더 큰 상처. 너는 6학년 때 왜 전학을 와서 여기 와서 나를 괴롭히냐는 게 선생님 말이었어요. 네가 왜 전학을 와서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는 게. 다른 학교로 전학이 아니라 학교 진학을 다른 학교로 이제 중학교 진학을 다른 구로 이제 보내려고 정말 제가 교육청을 다 뛰어다녔거든요. 근데 교육청 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요. 안 된다고 규정이라고. 내가 학폭을 증명할 수 없으면 내가 아무리 학폭을 당하고 애가 정신병자가 돼서 20살 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를 듣는데도 제가 그래도 최순실이 너무 부러웠어요. 자기 딸을 그렇게 어디든 보낼 수 있는 그 권력이 저한테 요만큼도 없으니까. 2년 동안 지속된 끔찍한 괴롭힘과 학교의 무관심은 아영이에게 심각한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20살이 될 때 조증이 올 수 있대요. 그러니까 불안장애랑 강박장애랑 애가 그렇게 지가 이때까지 잘난 줄 알았던 거예요. 저 일단 워낙 똑똑했었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이제 자기가 갑자기 쓰레기가 되게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얘가요. 얼마나 가슴 아픈지 아세요? 근데 몰라요. 그들은 몰라. 지들이 뭔 짓을 한지도 몰라요, 걔네들은요. 걔네들은 몰라요. 그냥 재미로. 애리 쓰레기 하면서 그냥 뭐 굉장히 심리적 위축이 될 거고 쟤가 나를 괴롭힌다. 뭐 쟤네들은 여러 명이고 나는 혼자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공포심을 느낄 거고 뭐 그런 것들이 연장선상에서 뭐 사회 공포증, 학교 공포증 이런 게 생기는 거죠. 피해를 당하고 나면 많이 드는 생각이 왜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져야 되고 내가 잘못한 게 있는 거가 아닌데 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 순간 되게 사람이 힘들고 우울해지고 자존감도 많이 하락할 수밖에 없게 돼요. 아이가 고통의 터널을 지나는 동안 엄마 정미 씨도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는데요. 집을 아지트로 쓰고 막 이랬어요, 애들이요. 애를 갖다 이제 라면 끓여 먹게 하고.
그런 일 당하는 동안 제가 아이를 못 돌봤어요. 그래서 당해보지 않은 엄마는요 모르고 또 저처럼 힘없는 사람은 이도 못하고 저도 못하고 미쳐버리겠다고. 제가 자살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뜰 수가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어요. 학교 폭력이 가족의 해체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피해 학생들이 대부분 이게 차있는 그 울분, 분노를 풀지를 못하니까 가족들한테 대한 이렇게 공격적으로들 많이 가요. 그래서 피해 가족들이 사실 고통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특히 엄마가 너무 힘겨우니까 아이한테 엄마의 이 죽음으로써 아이가 어떤 깨달음을 갖고 변화를 갖기 위해서 엄마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가족들에 대한 치유도 중요한데요. 어디서 소통하고 싶은데 소통할 잣도 없고 나 같은 학폭 받은 애들이 TV 보면 많다는데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맨날 엄마들 만나면 맨날 국영수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밖에 안 하고 내가 거기 가면 나는 귀찮은 존재가 되고. 지금은 비슷한 아픔을 가진 가족들이 모여 서로를 위로할 뿐. 저희 아들이 이제 학교 다니는 걸 되게 힘들어하고 하다가 이런 캠프나 이런 활동을 하면서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네. 여기 와서 많이 웃고 매달 이렇게 만나요. 그런데 엄마들끼리도 만나고 아이들이 공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성의 문제고 정서의 문제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관계 맺음이 되니까 되게 여기 오면 편해요. 한 사람의 인생과 한 가정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학교 폭력. 이제 피해자의 몫으로만 여겨졌던 치유를 위해 사회적 시스템이 필요한 때입니다. 친구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친구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탈피할 수 있는. 저 딸에 대한 소원은 그냥 둥글둥글하게 사는 거, 그냥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있는 거. 그것만이 그냥 제 소원이고 편안하게. 아이가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있는 것이 소원이라는 피해 학생 어머니의 절규가 가슴을 울립니다. 한 기자, 가족들의 고통도 엄청난 것 같아요. 네,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아이들이 괴로워하고 그래서 부모님들은 잠도 자지 못하고 늘 옆에서 아이를 지키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도 건강이 상하고 심지어 일을 그만두는 사례도 있었고요. 이 아이들이 잘 치유되지 않을 경우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기 힘들어지고 그것이 군대 폭력이나 사회 폭력, 가정 폭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 가족들을 안타깝게 했던 것이 피해자들은 결국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가해자들은 여전히 활보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가해자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내려지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네, 학폭위 조치는 징계성이라기보다는 교육적인 조치입니다. 학폭위에서 가해 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조치는 이렇게 9가지인데요. 이 조치들이 교육적으로 실효성이 있는지를 놓고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사회봉사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역에서는 너무 남발되어서 사회봉사를 할 기관이 없다고 하고요. 특별교육의 경우도 가해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않고 오히려 쉬고 오는 기간으로 여기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특별교육이 요식행위가 아니라 진정한 반성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더 내실화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학 조치의 경우 가해 학생 측에서 재심을 청구해서 시간을 끌면 어쩔 수 없이 계속 같은 공간에서 생활을 해야 하고요. 또 가해 학생이 전학을 가려고 해도 다른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는 경향도 있는 등 골치 아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피해자에 대한 더 많은 지원과 배려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매뉴얼을 만들었지만 실제 피해자들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예방을 중요시하다 보니 현재 정책이 가해자 교육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현재 가해자를 선도하는 시설은 전국적으로 400군데가 넘지만 피해자만을 위한 시설은 30군데가량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